지난주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모임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거짓말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모임의 중심이었거든요. 친구들 만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설레서 뭐 입을지 고민하고 무슨 이야기할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속 잡히면 취소할 핑계부터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집에만 있으면서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진 않으신지요?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변화, 과연 우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만남이 부담스러워진 진짜 이유들. 예전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가벼웠는데 요즘은 현관문 나서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가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체력이 문제예요. 젊을 땐 밤새 수다 떨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두세 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목청 높여 대화하다 보면 두통까지 생기죠. 친구는 만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만남 자체가 중노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약속 하나만 잡혀도 그날은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만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묘한 압박감 말이에요. 다들 잘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여요. 주름살 하나에도 신경 쓰고 옷차림 하나도 남과 비교하게 되고 편하게 만나는 친구 사이인데도 은근한 경쟁이 깔려 있는 거죠. 누가 더 젊어 보이나,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이나,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 심지어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까지 서로 재고 있어요. 만나면 첫마디가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 살이 빠진 것 같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평가부터 시작하니까요. 대화 주제도 갈수록 좁아져요. 예전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책, 영화, 여행까지 다양했는데 이제는 병원 다닌 이야기, 약 먹는 이야기, 자식 걱정, 손주 자랑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무릎 수술했다더라, 누구는 당뇨약 먹는다더라. 병원 대기실에서 하는 대화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환자들의 모임인지 헷갈릴 정도죠. 그나마 건강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결국 자기도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 못해요. 만나면 밥과 차가 또 선물이라도 주고받게 되면 한 달에 이런 모임이 서너 개만 되어도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그렇다고 나만 안 낼 수도 없고 적게 쓰자고 먼저 말하기도 눈치 보이고 각자 형편이 다른데도 아무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니까 서로 부담만 가중되는 거죠. 특히 경조사까지 겹치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못 가면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걱정되고 가자니 부조금이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관계 자체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지치는 건 감정 노동이에요. 듣기 싫은 자랑도 들어줘야 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맞장구 쳐줘야 하고 기분 나쁜 농담에도 웃어줘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저 분위기 맞추느라 관계 유지하느라 에너지만 소진한 거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서 결국 겉도는 대화만 하다 헤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피곤해요.
만나서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근황 검색하고 얼굴 보고 만났는데도 진짜 만남은 없는 것 같은 허전함이 남아요. 게다가 매일 울리는 단톡방 알림들, 읽기도 벅찬데 답장까지 해야 하니 스마트폰이 스트레스폰이 되어버렸죠. 아침에 눈 뜨면 쌓여있는 메시지들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 자기 전까지 울리는 알림 소리에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더 씁쓸한 건 이런 모임에서 돌아온 후의 공허함이에요. 분명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외로움은 더 커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야 하는데 피로감만 남고 왜 만났나 싶은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다음에 또 안 나가면 소외될까봐 불안해지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발걸음이 점점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충만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말이죠. 혼자 있을 때 발견한 예상치 못한 행복.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친구들 만남을 거절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싶었죠. 그런데 막상 혼자 시간을 보내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핸드폰부터 확인했죠. 단톡방에 무슨 소식 있나, 누가 연락했나. 하루 시작부터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건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먼지 쌓여있던 기타를 다시 꺼내 들었고 수십 년 만에 그림도 그려봤어요.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남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평가받을 일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으니 마음껏 서툴러도 되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책 읽는 즐거움도 다시 찾았어요. 친구들 만나느라 바쁠 땐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3시간씩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젊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혼자 책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예전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만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요리를 천천히 정성껏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요리도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 마음이 편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고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명상 같아요. TV도 끄고 조용히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먹다 보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운동도 혼자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남들 따라가느라 무리할 필요도 없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 공원을 혼자 걷는데 그 적막함이 주는 평화로움이란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가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하네요. 깊이 엮이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인사, 부담 없는 미소,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집안 정리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가 됐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 짐들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복잡했던 인간관계도 쌓여있던 감정의 앙금들도 하나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좋은 건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으면 훌쩍 극장에 가고 날씨가 좋으면 무작정 드라이브를 떠나고 이런 즉흥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밖에서 쓸 에너지를 가족에게 쏟으니까 대화도 늘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죠. 배우자와 오붓하게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 자식들과 전화로 안부 묻는 시간, 손주들 영상 통화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관계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서 깨달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들 시선에 맞춰 살면서 잃어버렸던 진짜 내 모습을 다시 찾은 기분이랄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롭게 나를 발견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에요. 그들도 사실은 나와 같았다. 얼마 전 오랜만에 동창 한 명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그 친구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일부러 모임에 안 나간다고 말이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우리 모임에서 제일 활발하고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친구 말이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들 바쁜 척하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게 편해서 핑계를 대고 안 나온다는 거죠.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안부 묻고 이모티콘 주고받지만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다들 슬슬 빠진다더군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것도 지치고 남들 자랑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최근엔 핸드폰도 일부러 무음으로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연락 못 받은 척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또래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나이 들어서 외톨이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겉으로는 여전히 활발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더 심하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는데 사실은 집에서 TV 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눈치도 보이고 밖에 나가야 건강한 노년이라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카페에 앉아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다가 시간 때우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센터다, 노래교실이다 하면서 바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까봐, 치매 올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작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각자 방을 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서로를 더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요. 60대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넘쳐나요. 댓글들도 공감 일색이고요. 다들 겉으로 표현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같은 마음인 거예요. 혼자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당당하게 즐기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을 혼놀족이라고 한다던데 60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굳이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혼자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표정도 밝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건강해지는 거겠죠.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요. 평생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으니 이제쯤은 나 자신과 친해질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 아닌 선택적 고독의 가치.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것도 아주 품격 있고 지혜로운 고독 말이에요. 젊을 땐 고독을 두려워했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인기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충분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봤고, 관계의 달콤함도 씁쓸함도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관계만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선택적 고독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예요.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자유, 체면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 진짜 내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누리겠어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 아닐까요? 고독은 창조의 시간이기도 해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이에요. 6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더 중요한 건 고독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 붙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질리기 마련인데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만날 때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만나면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고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자주 만나는 것보다 가끔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관계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회적인 삶을 살았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종 모임에서 수십 년을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편의 삶도 경험해 볼 때가 된 거예요. 마치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는 것처럼 관계의 시골로 이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독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내면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고독은 성숙함의 증거이고 지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만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적절한 균형, 고독과 교류의 건강한 조화를 찾는 거죠. 매일 만나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의무적인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후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굳이 북적거리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노후 말이에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삶도 충분히 멋진 노후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 혼자를 선택한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용기예요. 남들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당당한 선언이죠. 외로워서가 아니라 충만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해서, 소외되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하는 고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이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은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시간은 나와 함께 평화롭게 보내는 거죠. 이런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자유이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한 인생의 경지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